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새벽 시간 인적이 드문 주차장에서 차 안에 있던 금품 6천여만 원을 훔친 5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훔치고 나서 검거를 당하지 않으려고 이 남성은 나름대로 묘수를 짜봤는데요. 범행 이후 3번이나 옷을 바꿔 입어가며 애를 쓴 건데 우리 경찰이 한 수 위였습니다. 철저한 CCTV 분석과 끈질긴 탐문 수사로 결국 거주지를 알아내 붙잡은 건데요. 최근 경기 침체로 이런 차량 절도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뉴스를 통해 범인들은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어 금품을 털어왔다고 전해드린 만큼 차량 관리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박범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적 드문 새벽 대전 서구의 한 주차장. 패딩 모자로 얼굴을 가린 50대 남성이 주변을 서성거립니다. 주차된 차 안의 금품을 훔치기 위해 범행 전 미리 주변을 탐색한 겁니다. 50대 남성은 이곳에 주차돼 있던 차 안의 금품을 훔쳤습니다.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을 골라 노린 겁니다. 사업을 하는 피해자는 평소 차량에 귀중품을 뒀는데 당시 차 안에 보관한 75돈 상당의 금 장신구와 고가의 금시계 등 6,400만 원 상당을 모두 도난당했습니다. 금품을 훔친 남성은 추적을 피하려고 범행 후에도 옷을 3번이나 갈아입고 2시간 넘게 인근 골목을 돌아다니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공용 화장실에서 미리 준비한 옷으로 환복하고 귀가한 것을 약 100여 대의 CCTV 확인, 탐문 수사를 통해 검거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 6일 대전 서구 괴정동에서도 차 안에 있던 현금 85만 원을 훔치는 등 차량 절도 전력 2건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2월에도 대전 농구 일대에서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노려 절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 2명이 입건됐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로 차량 절도 범죄가 늘고 있어 주차할 때 차량 문을 잠그는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제가 어렵다 이런 것들이 일부 사람들에게 차량 절도의 동기를 부여하게 되고 그런 거죠. 잠금을 확실히 하고 또 주차할 때도 가급적이면 지정된 주차장에 하고. 경찰은 50대 남성을 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여자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TJB가 연속 보도하고 있는 대전 학교급식 차질 문제와 관련해 오늘 오후 시의회에서 사자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금선 시의회 교육위원장 주최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 학부모, 대전시 교육청 담당자 등이 참석해 한 달이 넘은 급식조리원들의 쟁의 행위와 이로 인한 급식 차질의 해결책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노조 측이 식재료 변경 등을 통해 급식조리원들의 노동 강도를 줄여달라고 언급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교섭을 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교육청과 구체적인 교섭 날짜가 정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검찰이 문을 안 열어준다는 이유로 함께 살던 지인을 무참히 살해한 64살 박찬성의 신상을 공개하고 구속 기소했습니다. 대전지검 형사 3부는 지난 4일 새벽 1시 반쯤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뒤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유리를 깨고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살해한 박찬성에 대해 유족 등의 요청을 고려해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앞서 박 씨는 살인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2차례 실형을 살았고 이후 갱생보호기관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대선 국면에서 충청권 의원들이 각 후보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맡아 선거를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국회 세종 완전 이전을 비롯해 지역의 굵직한 현안들이 각 후보들의 주요 공약이 된 데는 이들의 조언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캠프 전략을 이끄는 브레인 역할을 통해 지역 수건 사업들이 대선 공약에 담기고 또 누가 대권을 잡든 실현이 되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서울지사에서 이재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에서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은 아산을 강훈식 의원. 지난 2022년 당대표 선거에서 이 후보와 경쟁자였습니다. 자신에게 쓴소리를 하는 이른바 레드팀과 실무형을 좋아하는 이 후보의 특성이 인선에 반영됐습니다. 이 후보가 최근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만큼은 임기 내 건립하겠다고 신중론을 보인 것도 빈말을 싫어하는 강의원과 공보단장인 박수현 의원의 조언이 컸다는 분석입니다.
저희 캠프도 충청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물론 다른 지역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건 없습니다만 충청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남부와 또 그러니까 중심으로서의 역할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역과 서울을 연결하는 중심으로서의 역할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많이 공을 들여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캠프에선 보령 서천의 장동혁 의원이 총괄 선대 본부장을 맡아 캠프 운영과 각종 단체들의 지지 선언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과거 행정수도를 반대했던 김 후보가 국회 이전 당론을 따르겠다고 돌아선데도 장 의원의 역할이 컸는데 세종시 등 자치단체도 장 의원을 통해 지역 수건 사업을 캠프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역대 대선에서 충청의 민심이 움직이지 않으면 대통령이 될 수 없었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너무 잘 알고 있고 저는 충청인으로서 무엇보다 누구보다 그 부분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충청의 공약을 잘 만들 것이고. 한동훈 캠프엔 유재화 세종갑 위원장이 국민소통본부장을 맡아 이재명 후보의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활약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캠프엔 충청권 당협위원장들이 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서산태안의 성일종 의원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며 차출론을 촉발시키는 등 지지 세력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충청 인사들이 각 캠프의 선거 전략을 지휘한다는 건 그만큼 충청이 선거 판도에서 중요하다는 반증일 겁니다. 충청 대표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다만 이들을 통해서라도 지역 수건 사업 반영에 힘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TJB 이재곤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공공과 필수, 지역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공공의대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충청권 국립의대 신설 논의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공주대학교는 충남의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국립의대와 국립대학병원이 없는 만큼 이번에는 꼭 의대를 설립하겠다며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 공주의대 설립을 대선 공약에 제안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충남 중부와 서부권 주민들을 위해 종합병원 설립에 어려움을 겪는 내포 신도시에 공공의대와 대학병원을 설립해야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후속 논의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31분쯤 천안시 동남구 풍세산업단지의 화장품 원료 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 20여 분 만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직원 6명은 스스로 대피해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고 공장 4개 동 가운데 3개 동이 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35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했고 현재는 모두 해제된 상태입니다. 천안시는 재난 문자를 보내 화재로 많은 연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차량은 우회하고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으며 인근 태악산 휴양림에 있던 190여 명이 긴급 퇴소했습니다. 대전 시내버스 업체들이 교통사고 건수를 축소해 수십억 원의 시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사회, 노동계가 대전시민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추진위는 13개 버스 회사가 대전시로부터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지난 2월 3개 회사만 기소 의견 송치하고 나머지 10개사는 혐의 없음 처리했지만 이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전수조사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추진위 측은 이러한 요구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주민감사청구 운동을 전개해 시민 혈세 낭비 실태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탄신 480주년을 기념하는 아산성웅 이순신 축제가 개막했는데요. 올해 축제 주무대가 온양온천역 일대로 옮겨지면서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북선을 본뜬 보트가 출발선에서 신호를 기다립니다. 참가자들은 출발 신호와 함께 힘차게 노를 저으며 경쟁을 펼칩니다. 팀원들과 호흡을 맞춰 반환점을 향해 순항하는 팀도 있지만 일부 팀은 방향을 잡지 못하고 헤매며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 이순신 장군배 전국 노젓기 대회에는 동호회에서부터 각 기관단체를 대표하는 154개 팀이 참여했습니다. 연습 때보다 훨씬 더 바람이 많이 불고 좀 조건이 안 좋았지만 최선을 다 같이 팀원들과 최선을 다해가지고 좀 좋은 결과 내고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으면 또 참여하고 싶습니다. 충무공 탄신일을 기념하는 제64회 아산성웅 이순신 축제가 개막식과 함께 3일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주무대를 온양온천역으로 옮겼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상징하는 타투와 전국 턱걸이 대회, 꽃꽂이에 신발 던지기 등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부스가 마련됐고 전통시장 먹거리 장터와 지역 상인들이 운영하는 푸드트럭도 운영됩니다. 주말 이틀 동안에는 조선시대 무가급제 행렬과 백이종군 길 걷기 대회, 난중일기 사생 대회 등 화려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마련됐습니다. 체험 위주의 또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맛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다양하게 준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었습니다. 아산시는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정호와 종합운동장, 천안 아산역 등 5개 권역에서 20분 간격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할 예정입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천년고찰 서산 개심사에만 피는 특별한 봄꽃, 청벚꽃이 올해도 어김없이 고요한 산사에 봄을 알렸습니다. 흔한 벚꽃과는 다른 은은한 빛깔의 청벚꽃과 탐스러운 겹벚꽃이 어우러져 봄의 풍경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김상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천년고찰 개심사 앞마당, 사찰의 고요함 사이로 청벚꽃이 바람에 흔들립니다. 햇살을 받으면 연한 녹두빛에서 푸른 빛으로 변하며 신비로운 매력을 더합니다. 흔히 보이는 벚꽃과는 달리 수채화처럼 옅고 은은한 빛깔은 보는 사람의 마음까지 맑게 합니다. 특징이 이렇게 지금 보신 것처럼 초록색이잖아요. 약간 연두빛. 그래서 안에 이게 색이 점점 분홍색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별해서 또 여기서만 볼 수 있으니까. 청벚꽃은 일반 벚꽃보다 2주가량 늦게 피며 국내에는 개심사에만 있습니다. 세월을 견디며 살아온 세 그루의 나무. 언제 누가 심었는지 알 수 없지만 해마다 수만 명의 발길을 이곳으로 이끕니다. 동물들도 멜라닌 색소가 부족하면 하얀 색소가 나오듯, 하얀색 동물이 나오듯 요 식물도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희귀한 청벚꽃을 사람들이 어디 가서 볼 수가 없잖아요. 진분홍 꽃잎이 겹겹이 모인 겹벚꽃도 만개했습니다. 몽글몽글 토실토실 탐스럽게 피어난 겹벚꽃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지나는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고 이 순간을 기억하게 합니다. 수줍음과 다나라는 꽃말과 함께 봄날의 풍경화에 풍성함을 더했습니다. 今天是第一次见到这个花，真的非常好看，非常漂亮。因为听说只有我们佘山才有，所以我很庆幸我们生活在佘山，然后可以看到这么好看的花。 고요한 아름다움이 깃든 청벚꽃, 풍성한 봄을 담은 겹벚꽃. 서산의 산사는 자연과 고요 속에서 진정한 봄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TJB 김상기입니다. 지역 중소기업들의 해외판로 개척 지원과 수출기업 육성을 위한 2025 대전 세종 TJB 베트남 비즈니스 파트너십 매칭데이 사전 설명회가 TJB 공개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다음 달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베트남 호찌민에서 열리는 행사 참여 기업들에게 현지 바이어들과의 성공적인 매칭을 위한 홍보 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